납판 판매와 시공을 하는 방사선 차폐공사 전문업체 박성진 부장입니다. 납판 시공 도면 보며 설명 듣기 줄여서 납도설의 네 번째 영상으로 방사선 차폐를 납판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시공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납판으로 방사선을 차폐하는 이유가 납에 방사선을 차폐하는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성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궁금해하시는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사선 차폐를 납판으로 하는 이유.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같은 부피에 밀도가 높다는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납판으로 하면 다른 자재보다 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물, 철, 납 세 가지로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의 비중은 1이며 철의 비중은 7.87이고 납의 비중은 11.34입니다. 물이 10cm의 정육면체이면 1kg입니다. 철이 10cm의 정육면체이면 7.87kg입니다. 납이 10cm의 정육면체이면 11.34kg입니다. 그러면 납판 두께 1mm로 차폐할 것을 철판으로 차폐한다면 약 1.5mm의 두께가 되어야 하고 물을 벽에 채워서 차폐한다면 약 11mm의 두께로 채워야 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아는 물질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물질은 금입니다. 금은 자연금이나 금의 종류 그리고 가공 방법에 따라 비중이 약 15에서 25입니다. 만약에 금으로 방사선 차폐를 하기 위해 납판과 동일한 규격인 909mm에 1818mm 그리고 두께 1mm로 만든다면 중량은 약 33kg 즉 33,000g이 되고 금 1g당 현재 시세가 약 67,000원이니까 이 금판 한 장이면 22억 원 정도 하네요. 한쪽 벽에 10장 시공한다고 가정하면 220억입니다. 슈퍼카 중에 슈퍼카라 불리우는 부가티 부아티 르누아르가 약 152억 원 정도 하니까 이 비싼 슈퍼카 한 대 사고도 약 68억 원이 남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뭘 할까요? 방사선 차폐를 납판으로 하는 이유. 두 번째, 작업성 및 부식입니다. 납판, 철판, 목재합판 세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방사선 차폐 시공을 납판으로 할 때의 장단점. 녹이 나거나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청 페인트 등을 도색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면의 색깔만 진한 회색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부식이 되는 것은 아니니 괜찮습니다. 납판을 구매했을 때 깨끗한 은색이 아니고 회색에 가깝다면 가공한 지 오래되어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다가 온 납판입니다. 은빛의 깨끗한 납판도 설치하고 시간 지나면 색은 변합니다. 운반이 용이합니다. 비중이 높아 부피에 비해 무겁지만 연성이라서 롤 형태로 말려 있습니다. 어깨에 지고 가면 좁은 곳을 지날 때도 몸을 돌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절단이 용이합니다. 연성이라서 커터칼과 철자만 있으면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납판 자르는 방법은 납도설 2편 영상에 자세하게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은 납판을 시공하는 것인데요. 스케일 없이 보기 편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도면보다는 그림에 가깝네요. 연한 회색으로 빗금친 부분은 벽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시공한 납판을 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두 곳 있습니다. 도면처럼 겹침 시공 시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큰 S자 형태로 구부러집니다. 벽체 구석에 꺾어지는 부분이 한 곳 있습니다. 이전 납판에서부터 피스나 타커로 고정하고 이어져 오다가 구석 부분에서 구부리고 강목돼서 망치질하면 깨끗하게 꺾입니다. 단점은 비철금속이기 때문에 단가가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비철금속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단점은 이 한 가지 뿐입니다. 이것이 방사선 차폐를 납판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방사선 차폐 시공을 철판으로 할 때의 장단점. 녹이 나고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방청 페인트로 시공 전 도색을 하거나 갈바판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 후 용접 부위를 방청 페인트로 또 칠해야 합니다. 페인트도 말려야 하니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입니다. 운반이 불편합니다. 꺾이거나 말리지 않고 무거워서 특히 좁은 곳을 지날 때에는 매우 힘겹습니다. 절단이 쉽지 않습니다. 10cm 정도의 짧은 부위의 절단은 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 등으로 자르면 됩니다. 하지만 길게 절단할 곳은 공장에서 잘 나오면 되지만 공사 현장이라는 곳이 시공 부위마다 조금씩 치수가 다르죠. 하나하나 측정하고 공장에서 잘라 운반하다 보면 세월 다 갑니다. 납판이면 1시간에 끝날 것을 며칠 동안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도면은 철판으로 시공했을 때입니다. 어떤 방사선 관련 연구소에 딱 한 번 시공해봤습니다. 벽체 없이 벽 자체로 차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계획과 설계를 하고 금속공사 전문업체가 시공을 했습니다. 당시 도면이 있지만 유출되면 안 돼서 비슷하면서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두 곳 있습니다. 겹칠 수 없으니 맞대고 띠 형태로 철판을 붙여 용접을 해야 합니다. 벽체 구석에 꺾어지는 부분이 한 곳 있습니다. 철판을 길게 절단하여 V 커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절곡해서 용접으로 고정합니다.
장점은 납판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장점이 이 한 가지뿐입니다. 이것이 방사선 차폐를 철판으로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방사선 차폐 시공을 목재 합판으로 할 때의 장단점. 장단점은 없으며 목재 합판으로는 방사선 차폐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비중이 없어서입니다. 물에 뜨는 것을 보면 비중이 물보다도 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질로는 당연히 차폐가 되지 않습니다. 속이 꽉 차 있다는 박달나무라도 부분마다 비중이 다를 것입니다. 게다가 원목판도 아닌 여러 장을 겹쳐 만든 합판이나 톱밥 등을 압축해서 만든 MDF판은 더욱 차폐형 자재로 맞지 않겠네요. 목재문으로 방사선 차폐 가능한가? 문의 전화가 오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목재문으로 차폐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답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차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료받으러 개인병원에 가보면 엑스레이실의 문이 목재문으로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병원의 엑스레이실 차폐 공사는 대부분 기존 건물입니다. 병원장이 공사비를 아끼려고 달려있는 목재문을 그냥 사용하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공자가 문에도 납을 넣어야 하는 것을 모른 채 계약을 하고 나니 추가 공사비도 못 받을 상황이라 그냥 목재문으로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 만드는 회사에서 목재문 안에 납을 넣어 제작한 고가의 차폐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문이 차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문이 방사선 차폐가 불가능한 이유. 이 그림을 보시면 목재문에는 보강심재라는 것이 있는데요. 골판지 재질의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압력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죠. 그림에서는 시트지로 마감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합판 위에 가공한 목재로 모양을 냅니다. 이렇게 얇은 나무판 안에 종이가 들어있고 물에도 뜨는 목재문 자체만으로는 방사선 차폐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달려있는 목재문을 사용하려고 이렇게도 많이 문의합니다. 그러면 목재문 위에 접착제로 납판을 붙이고 위에 시트지로 마감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은 보통 900mm에 2100mm죠. 납판은 규격품으로 909mm에 1818mm입니다. 납판 전장 한 장 붙이고 나머지 부분을 겹쳐서 시공을 하면 튀어나오는 부분이 생깁니다. 겹쳐야 되니까요. 그 위에 이렇게 시트지를 붙이면 마감이 깨끗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접착제로 붙이면 무거운 납판이 영원 불멸하게 붙어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른쪽 도면처럼 언젠가는 조금씩 늘어져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절대 흘러내리지 않는 강력한 접착제가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납을 넣어 만들었다는 목재 차폐문. 이 문은 일단 매우 비쌉니다. 그 금액이면 방화문에 납 넣는 것보다 돈이 더 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만 판매하며 프레임은 별도로 목재 프레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보다도 비중이 낮은 목재는 차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문과 프레임이 겹치는 부분이 10mm도 되지 않습니다. 문은 잘 만들지 모르나 방사선 차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들면 이런 제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목재 차폐문을 만들 때 도면처럼 나무판을 납판 양쪽에 접착제로 붙이고 피스, 타카, 볼트, 너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 불멸하게 잘 붙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실 차폐문을 목재문으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방사선은 노출됩니다. 목재문은 비추가 아니라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전화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태클성이라면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으셔야 합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여 모든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전화하는 분은 영상의 실명만 제외한 정보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납도설 1편에서 언급했던 건물 외벽에 있는 창이나 유리 부분의 차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